처음에는 소액으로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빌렸는데 나중에 이자가 붙고 또 붙어서 수천만 원이 되고 궁지로 몰리고 몸을 팔고 장기를 팔고 또 가지고 있는 뭔가를 팔아야 되는 지경에 놓이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너무 쉽고 만만하게 생각하다가 되게 이제 큰일을 겪는다라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정말 돈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겁전이 필요한데 아무도 빌려주지 않는다, 그래서 사채를 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채 한번 쓰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인생이 더 이상 자기 게 아니게 되어버리죠. 인생이 이제 끝장난다라고 보면 거의 맞죠. 무서운 얘기입니다. 에이, 설마 그렇게까지 될 거라고.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악랄하게 채권 주시 못하는데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람은 이제 궁지에 몰리면 되게 이제 힘든 상황에 놓이면 이 제정신이 아니게 되는 거죠. 멘탈이 나가고 그냥 허겁지겁 뭔가에 쫓기듯이 아무렇게나 결정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아무렇게나 결정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이제 뒤집어지는 거죠. 개작살이 나는 겁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아이 내가 지금 당장이 좀 힘들어서 그렇지 조금만 이 상황만 지나고 나면 다시 괜찮아질 거기 때문에 견딜 수 있다, 넘기면 된다, 이런 마음으로 사채를 쓰잖아요. 그러면 어김없이 이제 그 사채의 마수에 걸려들어서 두고두고 삶이 우울해지는 겁니다. 이 무서운 얘기입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하고 아이 남들도 다 한 번씩은 두 번씩은 그런 일을 겪는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결코 쉬운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끝장나는 거죠. 다시는 헤어나지 못하는 지옥으로, 늪으로 빠지는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 꽤 무서운 얘기입니다. 꽤 잔인한 얘기입니다. 이러한 얘기들 우리는 불편하지만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드라마 사채꾼 노시지마에 나오는 이 장면을 떠올려 봐야 됩니다. 이 엄난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빚이 웬 말이냐라는 겁니다. 남의 돈 쓰는 걸 너무 우습게 생각하면 큰 거 다신다라는 겁니다. 사채 이자가 얼마나 사악합니까?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그리고 가족들의 연락처, 가족들의 주소, 그리고 자신의 노출된 신체 사진, 영상, 뭐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다 요구합니다. 그걸 담보로 잡는 거죠. 그리고 빚을 갚지 않으면, 연체하면 주변에 다 퍼뜨려 버리죠. 그러면 그 개인의, 그 채무자의 삶이 순식간에 망가집니다.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살아가는 게 정말 쉽지 않다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죠.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면 삶이 그냥 매우 우울해지는 겁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남들도 한 번씩 그런 건 겪는다라고 생각하고 여기면, 그러면 이제 불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일들을 그저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이제 소비하는 그냥 작품으로만 여깁니다만은 현실은 훨씬 더 잔혹하다라는 거. 그리고 참 웃긴 게 사람들이 남의 불행을 되게 즐깁니다. 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 좋아합니다. 그게 이 잔인한 세상의 이 한 단면입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거리의 안주거리가 될지 아니면 그냥 무료하게 지루하게 사람들이 그냥 지나쳐버릴 그냥 평범한 삶이 될지는 누가 결정합니까? 우리 스스로 결정합니다. 사채를 써야 되는 상황까지 몰린다, 궁지에 몰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 밥을 굶는다, 돈이 없다, 동사무소에 가서 쌀을 구걸하든 빌려달라고 얘기하든 아니면 하다못해 이웃집에 가서 문 두드리고 자기의 사정을 얘기하고 도움을 청하든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해야 됩니다. 사채까지 끌어다 쓴다라고 하면 그냥 그 어느 누구도 손대지 못할 막장까지 추락하는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런 무서운 시대 우리가 살고 있고, 이 단절되어 있고 고립되어 있고 개인주의가 팽배하다 보니 자신이 문제가 생기면 이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게 요즘 시대입니다. 무서운 얘기고 잔인한 얘기고 좀 끔찍하죠. 그래서 지금까지 놓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최소한 자신이 마음을 터놓고 지낼 사람들은 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살아가니까요. 그래야 감당할 수 있으니까요. 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지내야 될지 고민이나 걱정이 많을 겁니다. 저도 고민이 많고 걱정이 많으니까요. 근데 그런 와중에도 우리는 어떻게든 살아가야 됩니다.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연끌 하시는 분들 되게 힘들죠. 되게 삶이 안 좋죠.
근데 그 감당 못할 가산금리나 이자 부담이나 원금 상한 압박도 계속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몇 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또 금리 내려가고 상황이 또 괜찮아져서 저 영끌한 집들 팔아낼 시기도 오고 여러 가지 좀 인생이 풀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항상 안 좋은 일만 있고 항상 최악만 있는 게 아니라 조금씩 삶이 풀릴 때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인생도 제가 제 스스로를 되돌아보면 안 좋은 일만 계속 있던 건 아니고 안 좋은 일과 좋은 일과 그냥 평범했던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좀 더 마음을 굳게 먹고 어떻게든 이 힘든 현실을 잘 견디고 잘 극복하고 잘 버티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계속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계속 느끼는 게 뭐냐면 아, 사는 게 쉽지 않구나, 힘들구나, 그리고 또 그런 와중에도 또 누군가는 또 살아가는구나 라는 겁니다. 좀 더 마음을 굳게 먹고 정신을 좀 더 차리고 좀 더 냉정하게 세상을 내다봐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살아가는 게 절대로 만만하지 않고 절대로 쉽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이 힘들고 어려운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갈까라고 생각하면 많이 막막하고 많이 두렵고 많이 겁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결코 쉽지 않고 결코 만만하지 않지만 그래도 살아내야 되고 또 살아갈 방도를 또 만들어 가야 되는 게 우리네 인생 같습니다. 사체를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 사체는 원수에게 근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말도 있더라고요. 사체 쓸 생각하지 말고 정말로 궁지에 몰린다라고 하면 좀 내려놓고 생각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길은 찾으면 길이 있을 겁니다. 더 이상 나에게 길이 없다, 더 이상 방법이 없다, 놔야 된다, 여러 가지 이 안 좋은 생각들도 많이 할 겁니다. 그럴 때가 오더라도 꼭 가까운 사람들하고 꼭 의논하고 손 내밀고 이야기 나누고 해서 방법을 찾아서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쉽지 않은 얘기임을 너무도 잘 압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쳐나가자라고 말씀드리고 감히 말씀드리건데 포기하지 말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몇백만 원의 소액빚이 수천만 원이 되고 그 이상이 되고 인생까지 송두리째 뺏기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 그래서 되게 나쁜 생각들도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마시라.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더라도 분명히 헤쳐나갈 길이 있을 거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꽤 무섭고 꽤 잔인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언제쯤이면 이 험난 시대가 좀 그래도 나아질 수 있을까 라고도 생각해 보는데 참 막막한 것 같습니다. 잘 두고 보고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하게 살 길을 잘 추구하며 지내야 되겠습니다. 결코 쉽지 않지만 말입니다. 이상입니다.